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파동과 정보통신 두 번째 단원이죠. 빛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서 소단원 첫 번째,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기파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이 전자기파들을 뭐에 따라 분류했었죠? 네, 파장입니다. 파장에 따라 전자기파를 분류했었죠. 그 다음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의 빛,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 뭐라고 말했죠? 네,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중첩된다, 겹친다. 한번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위로 볼록한 이 두 파동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볼록해졌죠? 쉽게 말하면 합성파의 진폭이 커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 변이가 반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이 파동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폭이 작아졌죠. 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했나요? 네, 파동의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는 무슨 간섭인가요? 네, 도감 간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간섭인가요? 네, 상세 간섭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는지 우리 복습을 했고요. 네, 이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오늘의 학습 목표. 네, 읽어볼까요? 광전 효과를 이해하고 빛의 이중성을 설명할 수 있다. 광전 효과, 빛의 이중성. 둘 다 중요한데, 근데 또 둘 다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제대로, 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장식품 많이 봤죠? 뭐,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아버지, 뭐, 어머니, 자동차 보면은 있는 장식품이죠? 네. 이 장식품,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끄덕끄덕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태양광 장식품이니까 태양광을 쏘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그럼 어두운 곳에서 전등 또는 자외선등. 뭐, 전등이라면은 뭐, 선생님 뭐, 위에 있는 저런 등을 말하는 거겠고, 자외선등. 뭐, 이런 걸로 태양광 장식품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뭐, 전등이 좀 더 우리 눈에 밝게 보이겠죠? 자외선이 밝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혹시 뭐, 자외선 보이는 학생 있어요? 거짓말쟁이죠? 근데 자외선이 보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뭐, 눈에도 안 보이니까 덜 밝아 보이니까, 그러면은, 자외선등을 비추면은 안 까닥까닥, 안 끄덕끄덕거리겠네? 뭐, 전등은 뭐, 끄덕끄덕거리겠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다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와 그리고 빛의 이중성을 위해서 필요한 설명입니다. 네. 자, 뉴턴 선생님께서는 이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위원수 선생님은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과학사에서 예전부터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뉴턴 선생님은 왜 빛이 입자라고 말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네,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굴절되죠. 그 이유를 물이 빛을 잡아당기다. 쉽게 말하면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잡아당길 수 있다. 그래서 굴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위여성 선생님은 물결파처럼 그냥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그냥 굴절한다. 즉 파동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맞는지 우선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볼까요? 실험 결과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실험을 먼저 볼까요? 이 실험 뭐였나요? 네, 물결파의 간섭무늬 실험이었죠. 이 간섭무늬 실험, 즉 파동인지
파동의 그 성질이죠. 이것을 한번 빛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그 전에 물결파의 간섭 먼저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요? 자, 볼록하게 물결이 있다. 이게 겹치면은 높이가 크게 변하고 반대의 물결이 만나면은 수면의 높이가 줄어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결파의 간섭인 거죠. 이 실험을 빛에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적용하니까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간섭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빛을 두 군데서 이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흐르게 했는데 이 파동이 겹치겠죠. 빛의 파동이 겹치겠죠. 겹치니까 빛의 세기가 센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센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게 뭐냐? 간섭 무늬. 아까 전에 봤던 우리의 간섭 무늬랑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빛은 그러면 실험으로 봤다시피 우리 파동이네. 누가 봐도 파동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당일 파동이라 생각하고 다들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과학자가 나타나서 하지만 내 실험 결과를 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헤르츠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게 광전 효과입니다. 이 광전 효과. 광전 효과란 음전하로 대전된 금속구, 금속에 자외선을 비추니까 전자가 방출되더라.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광전 효과가 입자성이랑 관련이 있다. 빛의 입자성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왜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한번 실험을 직접 광전 효과를 한번 실험을 같이 해봅시다. 효과를 직접 한번 실험해보고 빛의 이중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볼까요? 네, 영상을 보면은 첫 번째 보라색 빛을 우선은 금속판에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판에 쏘면은 저렇게 전자들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제 점점 빨간색 빛으로 이제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빛을 비추니까 더 이상 이제 전자가 안 튀어나오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빛의 세기를 50%로 했으니까 안 튀어나온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00%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의 빛으로 했는데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 보라색 빛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네, 보라색 빛으로 이제 비추려고 하니까 이제 광전자가 다시 튀어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50%, 빛의 세기가 50%였을 때 비교해보면은, 네, 그 광전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시광선을 넘어서 자외선을 한번 써보도록 하는데, 지금 자외선을 쏘니까 이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속력이 더 빠르죠? 네, 우리는 이런 점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광전 효과의 실험을 결과를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일정한 진동수 미만의 빛을 비추면은 빛의 세기가 관계없이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은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광전자가 즉시 튀어나온다. 즉, 광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가 아니라 빛의 진동수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진동수의 빛, 이제 광전자가 튀어나올 때는 이제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그 광전자의 수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즉 속력은 그 빛의 진동수가 더 클수록 또 운동 에너지가 커졌죠. 속력이 더 커졌죠. 자, 정리하면은 광전자 수는 빛의 세기와 비례했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왜 중요하냐?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돼요. 파동설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와 빛의 에너지가 상관이 있는데,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속에 빛을 비추어서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야지 이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건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만약에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은 빛의 세기를 크게 했으면은 광전자가 튀어나와야겠죠? 하지만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설로는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광전 효과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광전 효과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광량자설, 이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광량자설이란 걸 제시를 했는데, 이 빛의 에너지라는 것은 진동수와 비례 관계다.
즉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아까 전에는 분명히 간섭 무늬를 봤을 때는 빛은 파동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에 또 광전 효과는 보니까 입자성을 또 지니고 있다고 말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처음에 했던 질문 두 개를 다시 볼까요? 태양광 장식품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태양광 장식품을 움직이려면은 가시광선,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광보다 더 큰, 태양광의 진동수보다 더 큰 빛을 비추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전등과 자외선 등을 비추면은 태양광 장식품은 움직입니다. 네, 이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에 빛을 비출 때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말했나요? 네, 광전 효과라고 했죠? 이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뭐라고 말했죠? 광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각각 한 개씩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은 빛의 간섭무늬 실험이었고요. 그리고 빛의 입자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광전효과 실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빛의 이중성과 광전효과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전효과 이제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전자결합소자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포함한 광전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예시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